この長い戦いが今夜終わるかもしれない。 귀멸의 칼날 속 전투는 언제나 검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태양의 힘을 품은 칼, 일륜도는 혈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 오직 귀살 때만이 쓸 수 있는 검이죠. 오늘 영상은 일륜도와 전통 일본도의 기술과 판타지적 설정이 교차하는 지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륜도는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 귀살대원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일본도입니다. 이 칼은 태양빛을 흡수하는 특별한 강철로 만들어져 오로지 혈귀를 처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은 탄소 함량이 높은 강철, 예로 일본 전통의 타마가네를 사용해 만들며 도공이 이 강철을 여러 번 접고 두드리는 접세 단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 자루의 명검이 완성되죠. 이에 반해 일륜도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산에서 나오는 흑진홍 사철과 광석으로 단련됩니다. 이 특수 광물은 1년 365일 태양빛을 머금기 때문에 이 강철로 벼린 칼날은 혈귀의 목을 베었을 때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 설정이죠. 또한 일륜도는 사용자의 손에 처음 쥐어질 때 고유한 색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륜도는 최초 한 번 주인에게 뽑혀들 때 그 호흡법과 자질을 반영한 고유색으로 변색되며 이를 통해 일륜도는 사용자의 호흡 계통과 개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처럼 염주 렌고쿠 쿄주로의 칼날은 불꽃처럼 붉게 물들고 풍주 사네미의 칼날은 바람을 상징하는 녹색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륜도의 대부분은 현대인이 떠올리는 일반적인 사무라이의 전통 도검, 즉 카타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카타나는 에도 시대에 정립된 길이 약 70cm 내외의 검으로 한 손 또는 두 손을 쥐고 빠른 배기 위주로 쓰이는 무기입니다. 귀멸의 칼날 캐릭터들이 차고 다니는 검도 모두 허리에 끼어 차는 도검의 형태인 우치 카타나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카타나보다 과거 시대에 쓰이던 일본도에는 타치가 있는데 타치는 카타나보다 긴 곡도의 칼로 일본도의 형상을 확립한 도검이라고 할 수 있죠. 타치는 보통 칼날 길이가 80cm 이상으로 카타나보다 길고 휘어있는 각도도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본도의 형태로는 길이가 매우 긴 오타치라는 일본 전통 장도가 있으며 오타치는 전국시대 이후 기병을 상대하기 위해 제작된 무기라고 하죠. 귀멸의 칼날은 시대상으로는 다이쇼 시대이므로 이미 타치는 옛 무기에 속하고 오타치급 길이를 지닌 일륜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작중 등장하는 검은 대부분 카타나형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팬들은 염주 렌고쿠의 칼이 보통보다 길다고 추측하기도 했으나 실제 수치로는 표준 범위라고 하며 요리이치 같은 과거 인물들이 사용한 일륜도도 기본적으로는 카타나의 범주에 들며 시대 고직면에서도 전국시대 이미 초기 형태의 카타나가 쓰였으므로 시대적인 괴리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륜도들의 칼날을 보면 거의 모두 일정하게 활 모양으로 굽어 있습니다. 이는 전통 일본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약간 휜 곡선이 위력 증대와 충격 완화에 기여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살짝 굽은 칼이 직선 칼보다 베는 순간 접촉 각도가 최적화되어 부드럽고 깊게 벨 수 있다고 하죠. 귀멸의 칼날 속 일륜도들도 이러한 곡률의 이점을 받아 혈귀의 목을 베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특수형 무기들은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 시노부의 독침형 검은 직선에 가깝게 가늘 뿐 거의 휨이 없고 우주이 텐겐의 쌍검은 칼날이 짧아 곡률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바나이의 검은 아예 물결 곡선이라 전통적인 일본도의 휘어짐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하지만 염주, 수주, 풍주와 같은 전형적인 귀살대 주들의 검은 모두 카타나 정도의 휨새를 가지고 있어 칼날이 아름다운 호의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륜도의 곡률은 전통 일본도와 대체로 일치하며 이는 전통적인 일본도의 미와 기능을 계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일륜도에는 또한 일본도의 칼끝을 뜻하는 키사키에 대개 특정한 패턴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모양이 도검이나 장인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키사키는 찌르기에도 꽤 유용하면서 배기에도 무리 없는 균형을 만드는 일부이며 이는 에도 시대 후기의 전통 카타나들의 전형이기도 하죠. 작품 속 탄지로와 기유의 검을 보면 칼끝은 특별히 길게 뻗은 데키사키도 짧고 날카로운 소키사키도 아닌 그 중간쯤 균형 잡힌 중형 키사키입니다. 이는 혈기를 상대할 때 배기와 찌르기의 균형을 모두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실제로 탄지로가 하얀 루이와 싸울 때 칼끝에 불꽃을 일으키며 마지막 일격을 완성했는데 그 순간 정확히 목표를 꿰뚫을 수 있었던 장면이나 무한열차편에서 아카자의 주먹을 막아내며 탄지로를 지켜낸 렌고쿠의 일격 또한 이러한 일륜도가 가진 키사키의 예리함의 일부였을 겁니다. 전통 일본도 제작은 수백 년간 발전해온 공예기술의 정수입니다. 기본 재료는 타마아가네라 불리는 고탄소 순철로 철 모래를 전통적인 타타라 재련법으로 녹여 얻어낸 고탄소 강철이죠. 도공은 타마아가네 중에서도 질 좋은 철을 골라 수차례 달구고 두드리는 단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단단한 강철과 비교적 부드러운 철을 함께 겹쳐 넣어 칼날에는 강도를 주고 몸체에는 유연성을 더하죠. 마지막에는 칼에 점토를 발라 차등 담금질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칼날 부분은 단단하고 예리하게, 등 부분은 부드럽고 잘 부러지지 않게 완성됩니다. 일본도는 이처럼 한자로 명검을 만드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장인의 혼이 담긴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일륜도의 제작은 이러한 과정이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재료가 앞서 말했듯 흑진홍, 사철과 광석이라는 마법적 성질의 광철입니다. 이 강철은 열 처리를 해도 태양빛 흡수 특성을 잃지 않는 설정이 있으며 귀멸세계의 도공들은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 전통 기법으로 칼을 제작하며 동시에 칼날의 변색 능력이 깃들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제작 과정 중 칼날을 계속 직사광선에 노출시키거나 특별한 담금질 용액을 쓰는 등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일륜도 제작과 일본도의 유사점은 일륜도도 본질적으로 단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무기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륜도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주조나 기계 가공 제품이었다면 칼날에 보이는 층문이나 담금질 자국인 한몸 같은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중의 검들은 분명히 한몸 같은 미적 구조적 흔적을 보여주죠. 이는 일륜도도 접세와 연마를 거쳐 만들어짐을 보여주며 실제로 도공들이 망치질하는 장면이나 칼이 부러졌을 때 다시 단조하는 묘사가 존재하기도 하죠. 이처럼 귀멸의 칼날에서의 일륜도는 예리함과 내구라는 칼의 본질적 성능과 일본도 제작의 장인 기술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일본도와 일륜도가 지니는 상징성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에게 칼은 혼과 명예의 상징이어서 갑오로 물려주고 칼을 잃어버리는 것은 치욕으로 여겨졌습니다. 칼집이나 장식에도 가문 문양이나 미학을 담아 무기 이상의 신분과 정신의 표상이었죠. 반면 귀멸의 칼날에서 일륜도는 어디까지나 혈기를 죽이는 실용적 도구로서의 면모가 강합니다. 물론 주인공들은 칼을 소중히 여기지만 작품에서 칼이 전해져 내려오는 특정 장면을 제외하면 무사의 계보 같은 중량감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륜도는 사용자 개개인의 개성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그려져 이야기의 캐릭터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죠. 결국 일륜도는 현실의 일본도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곡도검이라는 형태부터 제조법까지 기본을 공유하면서도 색채 변화와 특수 형태의 변주를 통해 귀멸의 칼날만의 서사를 창출해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시청자로 하여금 각 캐릭터의 무기를 보는 재미를 선사하고 현실 역사 속 명검들을 떠올리며 비교하는 즐거움도 줍니다. 즉 일륜도는 전통 일본도의 아름다움과 기능성 위에 판타지적 설정이 더해진 칼로서 귀살대와 이 세계관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이자 작품의 매력 포인트였죠. 오늘은 일륜도와 일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